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입니다. 앞선 세미나에서 비롤리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애국심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우리 비롤리라고 하는 신로마 공화주의자는 신로마 공화주의에서 바라보는 애국심에 대해서 애국심의 대상은 애국심의 대상은 민족 그 자체가 아니라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정치 시스템이다. 정치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 시스템 아래에서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가진 소중한 가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이 누적되어서 정치 체제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국심이 출현을 하고, 공화국이라는 정치 체제에 대한 애착은 단지 자국 내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까지 확장이 된다. 즉 보편적인 인류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매개고리, 그 연결고리가 바로 감정적 전이 혹은 감정적 전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공동체 구성원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훼손당하거나 노예의 삶에 직면한다면 정치 체제에 대한 애착, 즉 비지배 자유로서의 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 체제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어, 다른 공동체 구성원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훼손당할 때 거기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감정적 전이를 통해서 공화국에 대한 애착은 보편적인 인류애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자, 이어서 비롤리의 견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족주의가 사랑하는 대상은 정치 체제가 아닌 민족입니다. 즉, 민족주의의 애국심은 민족에 대한 충성을 강조합니다. 자, 민족 개념은 종족, 언어, 문화, 종교적 측면에서 비롯하는 동질성에 바탕을 두지요. 그래서 민족주의의 애국심은 이질적 문화와 혈통에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문화적 이질성과 순혈주의를 거스르는 이질적 인종의 유입을 반대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신로마 공화주의가 지향하는 애국심으로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에 대한 애착과 달리 민족주의의 애국심은 그 사랑의 대상이, 그 애착의 대상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민족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족과 언어, 문화, 종교적인 동질성만 갖추고 있다면 그러한 동질적 민족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애착과 충성의 태도를 보이는 반면 이질적인 민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자, 어디까지나 이것은 비롤리의 입장입니다. 비롤리의 관점에서 볼 때 민족주의 애국심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럼 사랑의 대상이 다르면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도 신로마 공화주의와 민족주의는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사랑의 대상을 넘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방식, 그 애착이 작용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여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비롤리께서 물론입니다. 신로마 공화주의는 그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즉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남이가라고
외치지는 않아요. 또한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여 적대시하지도 않지요. 국가에 대한 존경과 애정은 혹은 연민의 감정은 일정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 조건은 공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정치 체제 혹은 생활 양식입니다. 즉 신로마 공화주의가 지향하는 정치 체제는 공화국이며 바로 그 공화국으로서 조국을 사랑합니다. 결국 공화주의의 애국심은 조건적 사랑의 방식을 취하지 무조건적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요. 반면 민족주의는 같은 민족이기만 하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충성합니다. 아울러 이질적 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지요. 결국 민족주의의 애국심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셈이지요. 그래서 민족주의와 신로마주의는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 즉 애착을 가지는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애착을 표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비론리 관점에서 볼 때 민족주의의 애국심은 민족 그 자체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애착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동질적이 아닌 이질적인 민족에 대해서는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과 피부색이나 종교, 문화라고 하는 등등의 것이 다르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즉 거의 맹목적으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로마 공화주의 애국심은 사랑의 대상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 체제이며 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애착의 대상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 체제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애착을 형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비지배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국으로서의 정치 체제가 아니라면 애착이라고 하는 이 정서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로마 공화주의의 애국심은 그러한 조건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바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 체제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조건을 따져서 애착이 그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애착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건적인 사랑의 방식이 이 조건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애착이 국가에 대한 애착이 드러난다. 반면 민족주의는 그러한 비판적 성찰 없이 그저 동질적인 민족이기만 하면 맹목적으로 애착을 보이는 그래서 조건적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애국심이라고 하는 애착이 드러난다라고 비론리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그렇다면 국가를 향한 철수의 애정은 신로마 공화주의의 애국심이 아닌 민족주의의 애국심이 극단적으로 왜곡된 경우라고 볼 수 있군요. 패티 선생님은 애국심에 관한 비롤리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자, 이어서 이제 패티 선생님이 등장하시죠. 앞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한 패티시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하는데 참고로 이 패티과 앞서 언급한 비롤리는 모두 신로마 공화주의 진영에 서 있는 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물론입니다. 신로마 공화주의 애국심은 공화국으로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의 조국이 공화국이라는 정치 체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흐뭇합니다. 또한 조국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측면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동시에 찬사를 보냅니다. 반면 공화국의 가치와 거리가 먼 정책을 취하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러한 조국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껴요. 즉 공화국이라는 거울을 바탕으로
현실의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비춰보지요. 나아가서 건설적인 토의를 통해서 국가 시스템의 흠결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결국 부끄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연민의 감정이 공화국으로서 정치 체제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셈이지요. 자, 그래서 패틴 역시 신로마 공화주의의 애국심 관점에서 국가에 대한 애착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리고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 정치 체제, 즉 공화국에 대한 애착이다. 그리고 만약 공화국이 그러한 공화국으로서의 정치 시스템 다운 면모를 보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안타까워하고 때론 부끄러워하면서 조국의 부족한 정치적 시스템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그렇다고 해서 조국을 배신한다든가 조국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든가 조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타까우니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을 공화국이라는 시스템에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고민과 관련하여 쟁점이 형성될 것이고 그러한 쟁점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건설적인 토의를 하게 된다. 그 결과 조금씩 국가의 시스템이 지닌 흠결을 개선하면서 공화국으로서의 정치 시스템, 즉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으로 한 걸음 더욱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가에 대한 애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그런데 민족주의의 애국심은 조국에 대한 맹목적 충성으로 인해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토론이 간과되는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철수는 국가의 명령이 비지배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국 정치 체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을 간과하지요. 하지만 공화주의 애국심은 국가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으로 숙고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패티시라고 하는 학자는 공화주의 애국심은 민족주의 애국심과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맹목적인 충성의 형태로 국가에 대한 애착이 드러나는 민족주의 애국심과는 다르게 공화주의 애국심은 조건을 따진다. 어떤 조건을 따지는가? 우리 공화국이라고 하는 정치 시스템이 정말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지는 않은가? 이렇게 비판적인 숙고 과정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비판적인 숙고 과정이 개입한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앞서 에피소드에서 스토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가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학살하는 비인륜적인 이 정책을 펼친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숙고하고 비지배 자유를 훼손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 그래서 공화주의 애국심은 그러한 비판적 숙고와 성찰을 통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국 정치 시스템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화주의 애국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패티스의 견해를 계속 귀를 기울여 보면 그래서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신로마 공화주의 애국심은 주변국을 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연대의 동반자로 간주합니다. 신로마 공화주의가 자긍심과 애정의 대상은 공화국이라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공화국으로서 정치 체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법을 통해 구체화되지요.
물론 보편적 가치는 비지배로서 자유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자, 그래서 주변국과 연대하여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국제 정책을 개선합니다. 반면 민족주의 애국심은 내부의 단계를 위해 주변국을 적으로 간주하거나 공격하여 지배하라는 경향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인류의 공정과 공영에 역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화주의가 지향하는 애국심은 민족주의가 조국을 사랑하는 방식보다 우월합니다. 자, 패티스의 관점에서 볼 때 공화주의, 신로마 공화주의 애국심은 보편적 가치와 서로 상통한다. 그 보편적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비지배로서의 자유 역시 온전히 보장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그 결과 우리와 다른 공동체 구성원끼리의 연대가 가능하다. 이러한 국제관계 방식은 국제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반면에 민족주의 애국심은 내부의 단계를 위해서 외부의 이질적인 민족을 적으로 간주한다. 외부의 적이 있으니 내부의 단계를 유도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질적인 민족을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배타적으로 공격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그 결과 이러한 민족주의 애국심은 국제 평화와 관련해서 국제 관계의 당사자로서 서로 다른 이질적 공동체들 사이의 공정과 공영 이런 국제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신로마 공화주의의 애국심이 민족주의 애국심보다는 우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제가 패틱과 비롤리 선생님의 의견을 고려할 때 민족주의의 애국심은 일련의 한계를 지니고 있군요. 자, 이와 관련하여 르낭이라고 하는 학자는 건전한 민족주의 애국심을 제안합니다. 즉 르낭은 민족주의의 애국심이 배타적 사랑을 넘어 공동선을 지향하는 애국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르낭에 따르면 동질적 민족만을 향한 배타적 사랑은 진정한 애국심이 아니고 집단 내의 모든 구성원을 품어주는 포용적 사랑이 민족주의의 진정한 애국심이다. 결국 르낭은 민족주의의 애국심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승차하는 셈이지요. 자, 그래서 이 민족주의의 애국심이 가지는 그러한 배타성, 공격성, 적대성, 여기에 대해서 성찰한 대표적인 학자가 르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르낭이라고 하는 학자는 진정한 민족주의 애국심은 집단 내의 모든 구성원, 즉 집단 내에 우리와 다른 이질적인 민족이라고 하여 배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의 모든 구성원을 품어주는 그런 포용적 사랑이 진정한 민족주의의 애국심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건전한 민족주의 애국심임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르낭의 입장은 앞선 급한 신로마 공화주의 애국심이 우려하고 있는, 즉 민족주의 애국심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타성, 적대성, 공격성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건전한 민족주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던졌고,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포용적 사랑이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민족주의 애국심이 지닌 한계에 대해서 성찰을 한 그런 학자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세미나를 이제 정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자유라는 가치는 우리의 일상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저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가 자유인가? 그런데 간섭이 없어도 언제든지 지배의 손길이
밑줄 수 있다는, 나에게 그 지배의 손길이 미칠 수 있다는 긴장과 두려움에 혹시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롭나요? 자, 직장이나 학교에서 정말 자유롭나요? 자, 오늘 하루도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며 마음을 졸이거나 긴장하며 일상을 견디지 않았습니까? 혹시 감시의 눈길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젠 의식조차 하지 않고 그런 눈치와 감시의 눈길이 바라는 대로 일상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의 힘줄과 근육 곳곳이 뭉쳐 굳어지지 않았나요? 혹시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으로 샤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퇴근 후에 머리를 좀 식힐 겸 뉴스를 봅니다. 이때 강한 무력으로 민족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정의다라는 왜곡된 애국심이 판을 치는 기사를 접합니다. 그런데 강대국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국가는 강자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속으로서 생존을 위해 강자에게 빌붙거나 머리를 조아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그 국가가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한 뉴스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쌓인 여러분의 긴장에 혹시 휘발유를 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 여러분은 충분히 자유롭고 지금 이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금 더 노력하여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디자인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견해를 밝혔는데요. 자유란 무엇인가? 그저 간섭이 없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자유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우리는 직장, 학교 곳곳에서 약자로서 강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 강자의 눈치를 보면서 긴장하고 마음을 졸이죠. 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로 인해서 근육과 몸 곳곳이 그 긴장으로 뭉쳐 그러한 감시의 흔적이 눈치의 흔적이 남아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 약소국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살기 위해서 빌붙거나 혹은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 자유로운가? 우리는 자유로운가? 우리 국가는 자유로운가? 자, 이러한 문제의식이 강하게 저희 마음에 남아있고요. 나아가서 현재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자유롭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역시 그렇게 충분히 우리의 애착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국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현재 나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국가의 수준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